안녕하세요. 어발라바 북북의 북북이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요. 제가 지금 책이 실물이 없어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처음 느낀 그 느낌대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 책이 엄청난 논란이었다는 것은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부터 즉시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인기도 많았던 책이고 이슈가 그만큼 많았죠. 그래서 책을 읽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8년생 김지용 사진이 그 포스터가 걸려 있는 걸 보고 한번 읽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근처에 있는 교보문고 가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처음 책을 넘기면서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저의 첫 감상은 쉽게 읽히는 가벼운 책이다. 앉은 자리에서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정독을 할 수 있을 만큼 페이지가 잘 넘어갑니다. 근데 이 책이 잘 넘어가는 이유는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쉬워요. 내용이 쉽고 구성이 되게 간단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 82년생 김지영 씨란 분이 미친 여자예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예요. 정신 이상자. 근데 어떤 정신병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빙의를 합니다. 이게 뭐 무당처럼 빙의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 알았던 사람들을 빙의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신병원에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해줘요.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해주고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김지영 씨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에피소드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인생의 에피소드식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어릴 적, 뭐 청소년기, 청년기, 뭐 지금의 김재영 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 이야기가 연속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연속적이지 않아요. 방방방방 뛰어 있어요. 그 삶의 에피소드들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그냥 터트린 거예요.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의 책에.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쉽게 읽혔던 이유는 이 김지영 씨의 삶의 이벤트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이런 건 누구나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에 살면 누구나 겪어봤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면서 공감을 어느 정도 했을 정도니까 이거를 보는 여성 독자분들은 더 공감을 했겠죠. 그런 인생의 이벤트들을 그냥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열을 해가는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야기 간의 연계나 그런 관계성은 좀 떨어집니다. 즉 일관성이 없어요. 약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다 붙여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김지영 씨가 겪고 있는 정신병도 빙의, 주변 사람의 역할을 하는 빙의 쪽으로 이제 정신병을 설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한 사람이 살았다고 하기엔 너무나 다사다난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고 저게 정말 차별인가 싶은 내용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책을 읽다 보면 이거를 차별로 받아들인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몇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는 범죄고 이러한 범죄는 남자한테도 일어나고 여자한테도 일어나는 건데 범죄의 대상이 만약에 여성이기 때문에 이건 여형 범죄다. 뭐 이렇게 규정을 짓는 시기예요. 사실 남자한테 일어나면 남형 범죄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도둑질을 당할 수 있는데 도둑질은 남자 여자 모두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김지영이가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약간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건들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는 포인트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작가가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책을 쓰는 방식이 비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허구의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하면서도 은근슬쩍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 현실 세계야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뭐 예를 들면 뭐 통계 자료를 김지용 씨가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정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통계 자료를 끼워 넣어요. 이런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통계 자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그리고 이 통계가 어떤 방식으로 추출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그 통계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사실 마음에 드는 퍼센테이지의 통계를 찾아서 가져와서 그냥 붙이면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비겁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약간 조작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실제로 있겠죠. 왜냐면은 이 책의 저자가 공식적인 통계를 가져와서 붙였으니까. 하지만 이 통계의 표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통계를 왜 진행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김지영 씨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통계치는 이거다 라고 그냥 해버리니까, 저는 맥락 없이 그냥 통계의 수치로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렇구나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겠지만 설득력이 더 생기는 거죠. 이야기, 스토리들에.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결국에는 김지영 씨가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사는 여성들이 김지영 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저는 느꼈어요. 이런 방법이 비교하다고 느껴졌지만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이 작가가 여성 문제 혹은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으면 그런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사람이 여성들이 받는 사회적인 박탈감, 뭐 사회적인 차별, 그런 뭐 유리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성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그런 쪽으로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나 뭐 다른 문화권의 뭐 문화 형성의 과정,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설득력이 오히려 더 있지 않았을까. 이 책은 약간 이거를 남녀 대결 구도가 아닌 것처럼 남녀 대결 구도로 가져가요. 왜냐면 이 책에 나오는 남자들이 나쁜 남자도 있고 착한 남자도 있지만 유능한 남자가 없어요. 나쁜 남자도 있고 착한 남자도 있지만 하나같이 무능해요. 근데 반면에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여자는 다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넘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피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피력하고 싶어서 피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그런 자기 의견을 남 앞에서 피력하고 널리 펼치고 싶은 사람들밖에 없고,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여성분이 유일하게 안 좋은 걸 갖고 있는 여성분이 제가 생각하면 딱 한 분이에요. 누구냐면 아버지의 어머니. 왜냐면 아버지의 어머니는 아들 그 손주 중에서도 손자를 원하는 그런 옛날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할머니를 제외한 모든 여자는 다 유능하고 리더십이 넘치고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고 열려있고 깨어있고 모든 걸 가졌지만 남자는 딱 두 개. 나쁘고 무능하거나 착하고 무능하고.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있고 좀 헬퍼의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리더형이 있고 뭐 참모형이 있고 팔로워형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은 남녀를 구별 없이 있는 건데 이 책에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남자만 좋아하는 할머니 한 분을 제외하고서는 다 능력이 있다고 하기도 뭐예요. 왜냐면은 이 작가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여성의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다 다른데 성향이 다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말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A, B, C, D인데 다 하나같이 리더형, 진취적인 형, 다 유형이 같은 하나의 완벽한 여성 롤모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간의 특색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쁘고 무능한 남자, 뭐 착하고 무능한 남자. 그래서 이거를 약간 성대결 구도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성대결 구도로 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계속 끌어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책의 이슈를 불러왔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 갔을 때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서양 여성분이었는데, 서양 여성분은 아니고 서양에서 유학하고 온 다른 동양의 여성분이었는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는 이런데 여자는 뭐, 남자는 이런데 여자는 뭐. 근데 그 사람이 집중하는 건 허상이라면 허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본다고 할 수 있는데, 문화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왜 여성이 좀 더 힘이 약한 것처럼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저도 몰랐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몰랐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잖아요. 그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인데 하와가 헬퍼로 분류가 돼 있대요. 헬퍼. 그러니까 헬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서양 문화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다음 성경에 기반한
사회 문화 형성이 된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 기반해서 사회적인 그런 환경과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여성이 헬퍼로서의 지위로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성별의 역할이 이렇게 구분 지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런 의문도 던지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딸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딸로서 우리에게 보내줬으면 지금의 사회는 어땠을까? 성경은 어땠을까? 지금의 서양 사회의 그런 문화 형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오히려 그렇게 큰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고 뭐 다른 얘기도 많았어요. 뭐 사회 구조적인 측면, 뭐 여러 측면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경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듣게 되고 얘기를 듣다가 저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도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남자는 이걸 가졌는데 여자는 왜 못 가지게? 라고 했으면은 저는 오히려 반론이나 강력하게 반발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못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어? 아니면은 진짜 가진 사람이 없어? 라고 왜 이렇게 바로 확 반대로 이렇게 부딪히게 됐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그런 접근법이 그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그런 성평등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으면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좀 더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책의 스토리상으로도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비판을 덜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양극단으로 나뉘는 책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남녀 대결 구도로 가져가게 되면 흥미가 있어지고 빠르게 읽히고 쉽게 읽히죠. 왜냐면은 갈등이 있어야 스토리가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것들을 그냥 가져다 붙여서 계속 현실이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과 이거를 약간 남녀 간의 대립 구도로 가져가는 작가가 좀 손쉬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김지영 씨가 겪은 일들은 정말 몇 가지를 빼고는 누구나 겪어봤을 일들인 것 같아요. 일들인 것 같고 거기서 몇 가지는 제가 강하게 반발을 하거나 반박을 하고 싶었던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회사에서 동기로 남녀가 같이 들어갔는데 여자들은 일부러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남자들은 일부러 더 쉬운 일을 시키고 남자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 사실 전 이거를 상상해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82년생이면 저한테 그냥 누나뻘인데 누나 할 나이대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회사가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많을까요? 저랑 입사를 같이 한 많은 그룹사 동기들에게서도 별로 그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룹 내에서 혹은 회사 내에서 사내 결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를까라고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한평생 기업을 다닌 사람인데 여자기 때문에 임금을 덜 주고 남자기 때문에 임금을 더 준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그 임금 얘기를 떠나와서 보통 사내 결혼을 하면 혹은 결혼을 하면 와이프들이 직장을 그만둔다. 근데 이런 거는 제 주위에서도 아직까지 볼 수 있는 현상들이고 제 위쪽으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비일비재했고 육아휴직 같은 것도 지금에 와서야 어느 정도 써볼 만하게 이제 제도가 잡혔고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뭐 이거를 실제로 실생활에 활용을 하면서 쓸 정도로 제도가 잡힌 거는 정말 최근이 들어와서야 좀 이제 숨통이 트인 정도고 이런 책의 내용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결혼을 하면 여자는 모든 걸 잃는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 여자는 모든 걸 걸고 결혼을 해야 되고 남자는 별 생각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만약에 부부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들이 더 많이 관뒀던 게 과거고, 지금도 사실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대부분이지만 관두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와이프들이 관두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걸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도 공감을 할 건데,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남자는 이룰 게 없는데 여자들은 모든 걸 다 걸고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도 육아에 대해서는 별도다. 육아는 여자 혼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남자가 도와주는 거나 결혼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 작가는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실제로 이 작가는 자식도 있고 본인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가가 책 속에서 보이는 가족 중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없어요. 다들 여자는 핍박받고 모든 걸 잃고 박탈당한 여자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본인은 자식을 사랑하겠죠? 사랑으로 키웠겠죠? 지금도 사랑하겠죠? 자기는 성공해가지고 잘 살고 있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죠. 그러면서도 책에서는 결혼을 하면 모든 걸 다 잃는 여자밖에 나오지 않아요. 김지영 씨는 그냥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사라는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걸 잃고 그냥 꿈과 희망을 잃은 약간 무슨 무생물체 같은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오히려 여성 차별을 느꼈던 것들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결혼을 했을 때 왜 여성을 더 많이 그만두는가,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성차별적인 요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를 엄청 괴롭히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자기를 엄청 괴롭히는 남학생이 있어서 자기는 엄청 힘들었는데 한동안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걸 눈치를 채고 도와줘요. 이 김지영 씨를 도와주는데 초등학생 김지영 씨죠. 초등학생 김지영 씨면 실제로는 90년도예요. 한국의 1990년도 얘기고, 도와주면 하는 말이 그래도 지영아, 그 남자애는 너를 좋아해서 괴롭히는 거야. 라고 말을 한대요. 거기서 이제 이 김지영 씨가 엄청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 그게 이해가 가요. 사실 좋아하는데 괴롭히진 않잖아요. 제가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어린아이 마음 모르는 거. 어린아이여도 좋아하면 괴롭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괴롭히는 건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남자아이였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행위를 보면서 어른들이 저 남자애가 저 여자를 좋아하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여자는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여성 차별적이고 여자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라고 느꼈어요. 반대로 이제 김지영 씨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생복에 대해서 규제를 심하게 하는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규제가 그렇게 심한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은 옷을 어떻게 입든 신경 쓰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여자애들만 때려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 앞에 나오는 바바리맨이 있었는데 그 바바리맨을 경찰에 신고한 여자애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 때까지 갔으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서 남자는 완전 자유롭게 풀어놓고 여자들만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게 학교에서 가능한가? 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바바리맨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은 게 그런 죄목으로 벌을 주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 시대의 학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아는 2000년대와 1990년대 후반과 이 책에 나와 있는 것과 너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도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어요.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복장 검사도 했고 사립고였거든요. 당연히 복장 검사도 했고 머리도 학교 규정에서 어긋나게 머리를 더 기르거나 하면 그냥 와가지고 강제로 머리를 한쪽만 밀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머리를 그냥 예쁘게 스포츠로 이렇게 깎아준 게 아니라 그냥 가위를 들고 와서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밀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하루 수업 다 듣고 하굣길에 뭐 블루클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머리를 밀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죠.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 나는 이런 일들을 겪었고 우리 학교도 복장 규제가 있었는데 왜 이 책에서 남자들은 세상 자유롭고 여자들만 쥐잡듯이 잡을까?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이긴 한데 남녀공학에서는 그렇게 강제로 머리를 자르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남중남고가 붙어있는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 학교였거든요. 남중남고가 붙어있고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 엄청 약간은 폐쇄적인 학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선생님들이 가위 갖고 다니면서 애들 머리나 자르고 막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아니죠. 제가 겪은 현실도 현실이잖아요. 사실 책이 허구고, 근데 이 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무책임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모든 책임감과 모든 중압감은 여자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책을 들고 있지 않기도 하고 이 책 자체의 구성이 그렇게 뛰어나게 연결성 있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말을 책 외부의 작가 얘기를 했다가 책 내부의 얘기를 했다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뒤죽박죽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 이 책의 제목이 82년생 김지영이 아니라 한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까지 올라가면 정말 공감이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해요. 오히려 더 하고, 82년생 김지영이 겪기에는 겪을 만한 일도 있었고 안 겪을 만한 일도 있었지만 너무나 다이나믹한 삶이 아니었을까가 저의 총평입니다. 근데 저도 반은 공감이 가고 반은 이게 뭔 소리지라는 생각으로 봤어요. 책에 담긴 의도가 좀 비겁했다. 책에 담긴 의도가 좀 비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발전적으로 비판하고 좀 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논조나 그런 주장들을 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조건 감정에 호소하고 남자는 안 그런데 여자는 그래. 남자는 자유롭고 여자는 자유롭지 않아. 남자는 우대받고 여자는 우대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계속 이끌어 나간다는 거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저는 책을 봤기 때문에 영화를 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영화가 오히려 책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안 보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 괜찮은데 왜 영화가 괜찮은데 책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됐지? 영화 보니까 괜찮던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과민 반응했지? 이렇게 남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지? 이 정도도 남자들이 못 받아주는 건가라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평을 들어보고 지금은 이제 원래는 영화를 보러 갈 생각 없었는데 지금 영화를 보러 갈까 말까 한 반반 정도 되고, 나중에 그냥 영화관에서 내리고 집에서 편하게 볼 때 되면은 그 결제해서 TV 결제해서 볼까 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은 구성이고 뭐고 약간 너무 엉성하게 돼 있다고. 그냥 여러 사람의 인생 얘기를 김지영 씨라는 사람에게 몰아 넣어가지고 5살 김지영, 10살 김지영, 15살 김지영, 20살 김지영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좀 다른 에피소드들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비해서 영화는 하나의 스토리 라인 속에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이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저도 영화를 어떻게든 지금이든 나중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볼 생각은
이제 생겼고, 뭐 어쨌든 화제성이 있는 책이고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어, 많은 분들이 보고 뭐 의견을 남겨주시고 싶으시면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고, 이 책이 하도 화제가 돼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화제가 된 만큼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다. 잘 만든 책은 아니다. 하지만 왜 화제가 됐는지는 알겠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영화는 책보다 훨씬 잘 만들었다고 하니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영화 재밌게 한 편 보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